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시험 준비부터 시험 당일 시험 끝나고 나서 성적 나올 때까지를 커버한 것 같은데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제가 다루지 못했던 거 아니면 제가 말한 거에서 더 들어보니까 이런 거 좀 궁금하다 했던 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아니요. 너무 사소하고 실리한 것까지도 여쭤봐도 될까요? 그럼요. 하, 하나는 안 그래도 그냥 나티한테 물어보는 게 낫겠다 싶긴 했지만, 그래도 그냥 질문하시라고 하니까. 네. 예를 들어서, 전 선생님하고 모의고 잘 봤는데요. 제 랩탑에는 내장된 스피커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USB로 연결된 스피커를 쓴단 말이죠. 그런 거는 나티 측에 그냥 사진 찍어서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니라고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애초에 그거는 안 되는 걸까요? 블루투스가 아니라서 좀 애매할 것 같긴 한데, 왜냐면 블루투스 연결 기기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연결돼 있는 거는 모르겠어요. 컨닝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니니까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네, 그거는 물어봐 보세요. 음, 네. 네. 그런 문제가 있었군요. 오케이. 네, 혹시 다른 분들 질문 없으면 전 하나 더 있어요. 네. 이것도 선생님 정말 실리예요. 사소한 거고요. 네. 제가 오늘 스터디를 했는데, 저희가 주제가, 써놨는데, 주제가 타운하우스에 관한 거였어요. 네. 타운하우스를 이것도 굳이 한국어로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연립주택이라고 처음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네. 나중에 이제 한국인 발화자는 그냥 타운하우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그냥 그 이후로부터는 같이 타운하우스로 해도 되는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뒤에 한국어 발화자는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쓰는 게 맞는 표현인가 보다 하고 그때부터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음. 맞는 방법일까요? 맞아요. 이 질문도 많이 받는데 제가 빼먹었네요. 감사해요. 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맨날 하는 말인데 이것도. 음, 자, 영어를 아예 못하는 사람이 들었을 때 이해를 할 수 있는가? 못하면 한국어로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할머니, 내가 우리 할머니한테 얘기를 하는데, 할머니, 나 오늘 뭐, 렌트할 집을 구했어. 렌트 알아들으실 수 있을까? 못 알아들을 것 같아? 그러면은 렌트라는 그 단어를 한국어로 바꿔주는 게 맞아요. 근데 아이스크림 같은 단어들을 얼음 보숭이라고 그 누구도 쓰지 않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부자연스러운 표현이기 때문에 어니디어매틱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감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연립주택과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네네. 네, 맞아요. 그러면 다른 단어를 선택해 주셔야겠죠. 근데 그런 경우 있어요. 아이스크림처럼 한국에서도 그냥 그대로 쓸 수밖에 없는 외래어들 많이 음, 있으니까 그런 거는 그대로 써주셔야죠. 북한어로 바꿀 수는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있을까요? 저런 류의 질문이 좀 많긴 하죠. 음, 문법. 뭐, 문법을 조금 틀렸는데 괜찮을까요? 이런 것들. 제가 문법을 자주 틀리는데. 그것도 같은 거예요. 문법을 틀렸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해를 못하게 됐어. 그러면 그것도 accuracy가 안 된 거기 때문에 감점이 될 거예요. 다만 두 가지 다 감점되는 거예요. accuracy에서 한 번, grammar에서 한 번. 음. 그래서 사실 발음도 되게 중요해요. 영어는 같은 단어더라도 발음이 다른 것들 있잖아요. 품사에 따라서. 그렇죠. 뭐 record 이런 거 다른데 문법을 다르게 틀리게 썼어요. 그러면 원어민의 입장에서 무슨 말이야 이거? 이해가 안 가. 그러면 이해 전달 못했음이 되는 거죠. 음. 다 accuracy로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 단어를 썼을 때 의미가 변질되는가?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엘리님 혹시 질문 있으세요? 아, 제가 수업 전에 좀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 뭔가, 음.
음, 수업 머테리얼? 약간 그런 게 네네.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네. 공부 안 해도 돼요. 왜 굳이 미리 고통을 받으시려고. 근데 내가 너무 뭐 불안하고 나만 막 못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러면 저희가 사실 2019, 2020 기출문제는 다 이제 PDF로 공유하잖아요. 그 이후 거는 이제 유튜브로 공유하는데 거기 맨 뒤에 보면 단어들이 쫙 나열돼 있어요. 그것만이라도 완벽하게 외워오면 도움이 됩니다. 네. 또 질문이 있을까요? 사소한 거일수록 좋아요. 네, 이것도 사소하고 실리해요. 네. 근데 채점이 복불복이라고 하셨으니까 만약에 제가 너무 하시한 분한테 걸린 거죠? 네. 다시 막 PT나 IELTS처럼 제 아, 채점을 할 수 있나요? 재채점 가능합니다. 아, 이게 몇 점부터 몇 점까지였지? 58점에서 62점 사이면 가능해요. 63점부터 통과잖아요. 그래서 너무 낮아도 재채점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너무 좋은 질문이었어요. 재채점을 하면요. 그러니까 CCL은 채점을 두 명이서 하는 거예요. 각 다이얼로그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이얼로그 A, B 한 명이 채점하고 다이얼로그 A, B 다른 사람이 채점을 해가지고 두 명이 채점을 한 다음에 평균 값이 네 점수인 거예요. 근데 재채점을 한다. 그러면 이때 세 번째 채점자가 들어와요. 채점해요. 그 다음에 이 세 개 점수를 평균 낸 점수가 네 점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점수가 떨어질 수도 있고, 네. 올라갈 수도 있고, 아예 변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럼 혹시 제 채점 하면은 또 얼마나, 또 똑같이 2주에서 음, 4주 이렇게 기다려야 돼요? 똑같이 최대 4주에서 6주 걸려요. 음,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얘네는 모든 게 4주에서 6주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긴 했었어요. 저희 학생분 중에 거기서 제공하는 그 왜 돈 내고 하는 유료 모의고사 있잖아요. 유료 모의고사 보시고 또 시험을 봤어요. 시험 결과 나오고 모의고사 감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 점수가 두 개가 나왔어요. 이거 보니까 예전에 봤던 모의고사 점수가 시험 보고 나서 나온 거였죠. 네, 그래서 모든 채점은 4주에서 6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음, very good question. 자, 또 있나요? 이 부끄러워서 질문을 못 하시겠으면 글로 적으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혹시 영어 관련한 질문 드려도 되나요? 네, 그럼요. 네. 아까 그 한국어로 된 질문 먼저 공부하는 게 좋다 하셨는데 제가 그걸 네. 몰라서 그냥 저 브리메이트 그 베타 테스터 참여하고 있는데 아, 네. 네, 사실 거기서 할 때도 오리지널 언어 생각 안 하고 그냥 풀긴 했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그 베타 테스터 쓰기 전에 그냥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PDF 아마 되게 다들 아시는 그 되게 오래된 자료 파이어플라이. 네, 네네네. 그거에서 봤던 것 중에 헷갈렸던 게 네. 이게 상황이 교통사고 나서 보험회사랑 음, 얘기하는 내용인데 네. 한국인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한국인 화자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운전자가 경찰에게 말하길 문자를 보내는 중이었고 그래서 저를 두 번이나 들이받았다고 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이 운전자의 성별을 모르니까 그냥 처음에는 더 드라이버로 했다가 그 음. 다음에 그냥 데이로 했거든요. 아, 네. 근데 그 다음 이제 변호사네. 그 다음 사람이 이제 영어로 하면서 바로 그냥 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제가 처음에는 이제 더 드라이버를 계속 세 번이나 반복하고 싶지 음. 않아서 그냥 데이로 했다가 그 다음 사람 말을 듣고 아, 이 사람이 쉬구나. 네. 캐치해서 그걸 그 다음에 제가 쉬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네. 네. 그냥 네, 그 혹시 음. 혹은 네, 그게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공부를 많이 하셨군요. 어,
이거는 언어의 특성이에요. 한국어는 우리가 뭐 글로는 그녀, 그 이런 거 많이 보지만 평소에 말할 때 그녀, 그 이런 말 안 쓰시죠. 그녀가 이렇게 말했대. 뭐 이런 말 안 쓰시잖아요, 평소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는 사실 성별이 없는 언어라 이거를 그냥 딱 듣고 영어 성별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거는 채점하는 사람도 당연히 알고 있는 문제예요. 왜냐면 채점하는 사람들 다 통역사들이니까 당연히 그런 거 겪어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감점을 할 수는 없어요. 이 사람이 시가 나올지 어떻게 알고. 네. 다만 제가 드리는 팁은 뭐냐면 일단 하나로 통일을 계속 쭉 하세요. 아, 뭔지 모르겠네. 나 자꾸 더 드라이버 이거 하고 싶지 않아. 이거 어니디어매틱해. 그러면 그냥 he, 뭐 she든 자꾸 he로 통일을 쭉 하세요. 왜냐면 he 했다가 she 했다 이러면 또 의미가 변형되니까 하시다가 방금처럼 중간에 he인지 she인지 말해줬어. 그럼 그때 바꾸면 돼요. 응. 뭐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라이쿠님 질문에 덧붙여서 네, 파트너 같은 것도 그 네. 사람 지금 결혼한 건지 애인인 건지 뭐 배우자인지 그런 것들도 사실 파트너라고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파트너가 뭔지 잘 모를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런 경우도 그럼 제가 그냥 배우자라고 만약에 했으면 배우자라고 하다가 나중에 뭐 남자친구였다 이러면은 그때부터 다시 남자친구로 가고 이러면 될까요? 아, 근데 그거는 나중에 말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죠. 왜냐면 호주 사회 네. 문화로 봤을 때는 네, 한 네. 개념이 있고,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개념이 있고, 남편, 와이프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음, 그거는 중간에 안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개념이 음, 달라서 일어나는 문제 같은 경우에. 음. 네, 감사합니다. 아, 이런 게 조금 어려운데 약간 문화적 차이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음, 병원. 한국은 그냥 아파서 가는 데는 다 병원이잖아요. 그쵸? 예를 들면, 나 다리를 삐끗했네? 정형외과 갈래? 병원 갈래? 아니면, 뭐, 큰 병인 것 같아가지고 대학병원 갈래? 그것도 병원이에요. 근데 호주는 hospital이라는 단어는 큰 병원에만 쓰지 작은 병원에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고려해서 통역해주면 좋아요. 왜냐면 의미가 달라져서. 네, 약간 파트너랑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근데,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제가 시험일이 다가오면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거 다 생각해서 통역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의 심적 여유가 그걸 허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면 그냥 말해요. 말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어차피 이거는 만점을 받을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는 63점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많이만 안 틀리면 돼. 이건 버려. 어쩔 수 없어. 나머지 잘하면 돼. 라는 마인드로 가셔야지 완벽하게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연습 때는 완벽에 가깝게 하면 너무 좋죠? 그래야지만 이제 긴장했을 시험 당일에 그 퍼포먼스까지는 안 나와도 한 90%는 나오니까. 하지만 시험 때 너무 하나하나 연연할 필요 없어요. 선생님, 저 리피트 2번 했어요. 괜찮아요. 선생님, 문법 많이 틀렸어요. 괜찮아요. 63점만 넘으면 돼요. 네, 그거를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세요. 완벽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전문 통역사 시험이 아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CL은 어떻게 보면 쉬운 시험이에요. 왜냐면 제가 자꾸 이제 전문 통역사 시험이랑 비교를 하게 되는데 같은 나티가 주관하는 시험이라서 그렇게 되긴 하지만 전문 통역사 시험은 하나라도 틀려요? 그럼 바로 탈락이거든요. 근데 CCL은 그렇지 않아. 이건 전문 통역사 시험이 아닌 거를 그들도 이제는 알아요. 그리고 채점하는 사람도 나티는 항상 그 교육을 해요. 그래서 레귤러 트레이닝이 있어서 그 점수 차가 너무 많이 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같이 이해하고 있도록 정기적으로 미팅하고 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하시하게 채점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이게 개인 차가 있으니까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네, 뭐 전문 통역사 시험처럼 하나 틀렸네 탈락 이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요? 제가 너무 많이 빼먹었네요. 또 뭐 있을까요? 진짜
사선, 혹시 저도 네.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100개 제 물어봐요. 목소리 혹시 잘 들리시나요? 에어팟 네. 껴가지고. 저는요, 약간 한국어랑 영어가 둘 다 완벽하지 않는데, 음, 가끔 단어가 모를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약간 느낌으로 해가지고 말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약간 예를 들면, 뭐, 무기력해, 그냥 음, 노 에너지, 뭐, 이렇게 말하거나, 네. 아니면은 제가 연습했던 것 중에 근무조라는 한국말 아, 표현이 있었는데 제가 네. 그거를 약간 엥엥 음, 해가지고 했던 기억이 나가지고 그냥 네. 느낌으로 해서 해도 큰 감점이 없을까요? 오,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자, yes, 죄송해요. yes and no예요. 왜냐하면, 느낌으로 네. 했는데 정확하게 찍었는데 맞았어. 그러면 accuracy상, 감점될 게 없으니까 괜찮겠죠. 느낌으로 했는데 네. 완전 디스토션이야. 그러면 감점이에요. 네. 음, 근데 하지만 네. 그거 하나 틀렸다고 탈락시키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그냥 그거 틀렸으면 이거 네. 이 세컨드 망했군. 이러고 그냥 다음 거 넘어가서 잘하면 돼요. 네. 그리고 정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영어 그대로 말하고 한국어는 그대로 말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네, 그냥 그대로 말하셔도 되고 아까 뭐 무기력을 no energy라고 했는데 그거는 사실 무기력하다. 뭐 에너지가 없다. 라는 의미를 비교해 봤을 때 어때요?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같나요? 같은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스터디의 이제 장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같다고 생각한 사람이 많다. 그러면 채점할 때도 같다라고 보고 accuracy 전달됐음이라고 갈 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네. accuracy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음, 알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이었어요. 오케이. 또 있나요? 또 뭐가 있을까? 많이 물어보네. 스피잉에 질문 하나 있어요. 네. 아, 그래요? 외래어를 그대로 사용. 그쵸. 아까 약간 말씀드린 것처럼 못 알아들을 것 같으면은 바꿔주긴 해야 되는데, 이 외래어를 한국어로 바꾸면 오히려 이상한 애들은 그냥 그대로 쓰는 게 나아요. 네. 그래서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면, 어, 뭐 슈퍼바이저 이건 너무 영어다. 매니저? 매니저 같은 경우도 어떨 때는 그냥 CCL에서도 영어 그대로 쓰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거를 뭐 상사 이렇게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이거 내가 이게 매니저가 한국어로 뭐야 하다가 시간을 날릴 바에는 그냥 매니저라고 하는 게 시험 때는 편할 겁니다. 네. 아까 타운하우스도 약간 비슷한 느낌일 거고 파트너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많이 쓰는 외래어가 뭐가 있지? 얘네가? 웬만하면 케이스요. 케이스나 인테리어, 레노베이션 이런 것들 다 네. 네. 레노베이션은 인, 한국어로는 많이 안 나와요. 음, 보통 개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CCL에서는. 음, 네.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 네.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지만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도메인별로. 뭐 토지, 뭐 대지 이런 단어들 한국어 많이 나오고 뭐 창고, 차고 이런 거. 네. 그런 것들 있죠. 아, 이 벤님이 이 질문해가지고 떠오른 건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호주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미국식 영어를 배우잖아요. 그거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둘 다 괜찮아요. 얘네가 얘기하는 영어는, 우리는 항상 이제 Englishes라고 하거든요. 이 통역에서는. 다양한 영어가 있는데, 하나로 통일만 하면 괜찮아요. 내가 예를 들면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서는 카파크이라고 하는데 근데 미국식 영어로는 우리는 파킹 lot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괜찮아요. 대신 그냥 계속 미국식 영어를 써주시면은 문제 없어요. 네.
그런 게 있. 그러니까 발음 같은 경우는요. 저는 네. 미국에서 공부하고 호주로 왔는데요. 네. 그래서 가끔 헷갈리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can't 이런 거는 그래도 제가 좀 음. 적응이 됐는데 뭐 schedule 이런 거는 절대 입에 붙지가 않거든요. 그 쉐줄 이런 거는 그럼 발음도 일관돼야 되나요? 일관되면 좋긴 하겠으나 그래도 이제 희소식은 원래는 발음이 있었어요. 채점 기준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발음이 정확하기만 하면 돼요. 쉐줄이든 스케줄이든 정확해서 알아만 들을 수 있으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요. 그래서 사실 발음도 좀 공부해 주시면 좋아요. 많이 틀리는 발음들이 좀 있긴 하죠. 한국 분들이. 묵음 처리하는 거, 특히. 그런 거라든지, 또 뭐가 있어? 많이 틀리는 거 있는데. 아마 purchase 이런 것처럼 purchase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잘못하면 안 되고, 또 많이 틀리는 거 referral letter인데 이걸 자꾸 referral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쓰고 있는데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이런 거를 스터디 때 잡아주시면 너무 좋죠. 굿. 맞아요. 외래요. 외래요. 어차피 많이 안 나오니까 괜찮아요. 나오면 그냥 나의 전략은 시험 때 외래어 나오면 외래어 쓴다. 고민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가는 게 마음 편하지 않을까요? 음. 근데 그거는 있어요. 통역이 참 재밌으면서도 짜증이 나는 게 뭐가 나올지 모른다는 그게 이제 묘미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주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평소에 그냥 약간 이제 CC에 볼 때까지는 돌아다니면서, 이거는 영어로 뭐라 그러지? 이런 거를 좀 연습해 주시면 좋아요. 이 표현? 막 친구가 말할 때, 와, 되게 한국적인 표현? 영어로 뭐라 그러지? 이런 거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웬만하면 어차피 질문하는 거거나 컴플레인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대화를 이어나가야 되니까 두 명이서 대화를 자꾸 이어나가게끔 하려면 어떻게 만드는 게 쉬울까를 생각해보면 답은 정해져 있어요. 질문과 대답하는 거. 너무 쉽잖아요. 네. 아니면 뭐 컴플레인에서 달래주는 거, 뭐 이런 거. 그런 게 대본 만들기 쉬울 테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뭐 쉬웠지만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을 만한 거는 진짜 막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주제가 나왔던 게 뭐가 있었지? 많이 없긴 한데 막 정원 관리하는 거, 정원 관리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라든지 평소에 생각 이런 거를 얘기한다고 싶은 것들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뭐 네. 전문 용어까지 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메디컬, 리걸, 인슈런스, 하우징 이런 거는 외울 만한 단어들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냥 그 안에서만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파이낸스나 이런 거는 단어를 좀 AI한테 뽑아달라 그래가지고 정리해서 외우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B2 레벨 정도에 나올 수 있을 만한 단어를 뽑아줘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왜냐면 파이낸스 중에서 뭐 담보대출이라든지 뭐 담보를 설정할 것인가요? 뭐 벌룬 페이먼트 할 건가요? 이런 표현들도 꽤 나왔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 한국어로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영어로 공부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전문 용어 어디까지 공부해야 돼요?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호사랑 상담할 때 나올 수 있을 만한 단어는 알아야 돼요. 내가 한국어로도 개념을 알고 있는 애는 영어로도 알아야 돼요. 담보, 한국어로 알죠. 뭔지 알죠. 채권, 뭔지 알죠. 그러면 영어로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저는 추가로 외래어 혹은 이제 호주, 한국에 없는 문화에서 궁금했던 게 네. 인스펙션이 음, 그냥 사전에는 점검으로 나오는데 네. 부동산 집을 보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임장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아, 근데 또 다른 개념인 것 같아서 궁금했고 그리고 스터디에서 저희가 얘기했던 게 그 청년 수당? 근데 이게 음, 한국 나이로 치면 청소년에게 해당하는 수당에 대한 사회복지사랑 부모의 대화였는데 네. 거기서
이제 그 해당 청소년이 집 집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상황에서 이제 음. 사회복지사가 어떤 비율을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하면서 living away from home rate 해서 저희가 그때 스터디에서 얘기했을 때 집을 떠나 거주하는 경우의 비율 막 이렇게 해석이 됐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거를 차라리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단어 하나로 생각해서 외워야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이제 그 그 청년 수당 같은 경우에는 나티에 올라가 있는 연수 문제잖아요. 음. 어, 나티에 올라가 있는 연수 문제는 2019년 이래로 바뀐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얘네가 생각하기에 요 정도를 공부하셔라 싶은 거를 올려놨을 건데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다. 1번. 근데 인스펙션 같은 단어들은 너무 너무 나티가 좋아할 만한 단어죠. 예를 들면 부동산 하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몇 가지 있잖아요. 당연히 일상생활에서 이거는 꼭 할 수밖에 없는 애들은 시험에 넣을 거란 말이죠. 그런 거는 찾아놓는 게 좋죠. 근데 아까 너무 좋은 질문인 게 인스펙션이 점검일 때가 있어요. 근데 아닐 때도 있어요. 이 단어라는 거는 예를 들면 밥이 진짜 쌀밥일 수도 있고 식사일 수도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듯이 이 단어는 뭐 이렇게 외울 수는 없어요. 사실 통역은. 다만 이 단어는 이 뜻도 되고 저 뜻도 되고 이것까지도 된데까지는 알아두는 게 좋죠. 그래서 인스펙션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1번 집을 구하기 전에 그냥 집을 가서 구경하는 거, 집 보러 가는 거. 1번. 그 다음에 2번 이사하고 나서 어디 뭔가 잘못된 게 하자가 없는지 점검하는 거. 2번. 뭐 요 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딱 떨어지는 단어가 없으면 아까 줄리님이었나? 그 얘기하신 것처럼 풀어서 설명해도 상관없어요. 의미가 전달되는 게 훨씬 중요하잖아요. 음. 그래서 풀어서 설명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니까 의미만 어떻게든 전달하면 되는데 쉽게 생각하세요.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되 문법과 문장 구조가 정확하고 어색하지 않은 표현을 쓰면서 내가 너무 절지 않고 너무 뜸들이지 않고 말하는 것이 통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음. 그리고 그 얘네가 이렇게 땡 소리 나고 나서 5초 이내로 시작하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5초 이내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퍼즈의 그 정의가 5초라는 뜻일 거예요. 5초 동안 말을 안 하면 퍼즈로 감점됨. 일 건데, 그거를 활용해서 5초 동안 생각을 충분히 하고 말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막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여유가 없는데 막 말을 하려고 시작하면 당연히 꼬이니까 5초 동안 좀 충분히 생각하시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네가 5.5초 감점 이렇게 안 하겠죠. 당연히 초식 애들 그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왜 이 사람은 말을 안 하지? 이 정도가 되면은 감점될 거니까 그런 것도 그냥 유동적으로 어떤 세그먼트는 어려우니까 조금 더 길게 생각해서 말하고 어떤 세그먼트는 나 바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빨리 말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정리할 때 라이프님이 이거는 정확한 단어를 나 모르겠는데 풀어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의미가 전달이 돼.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풀지 생각해서 말씀하시면 돼요. 음,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재밌죠, 이거. 그 CCL 공부. 근데 CCL 공부하고 나서 제가 공통적으로 듣는 얘기는 호주에서 문제 생겼을 때 누군가랑 막 싸울 때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집주인이랑 싸울 때 도움 많이 됐어요. 막 이런 거. 그래서 그냥 영어 공부한다 치고 호주 와서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미리 경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컴플레인 많이 있는 거 위주로 대화가 아무래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좀 그나마 좀 재밌게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 그 말에 덧붙여서 네, 피드백? 이런 거 드리고 싶은데 네, 여기서 혹시 모의고사 안 보신 분들은 정말 꼭 보세요. 이게 1대1로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시험
시험 준비하시니까 지금 말씀이 나왔는데, 저는 제 평소에 듣기 습관과 말하는 습관이 이렇게 엉망이구나. 그 저는 신랑이 맨날 저한테 왜 이렇게 말을 못하고,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어 이런 말 하는데, 그냥 제 평소 습관까지 정말 돌아보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면서, 아, 아, 제가 말할 때도 앞으로 이제 이렇게 좀 오, 정리해서 말을 해야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돼서 좀 공부하는데 개인적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다행이에요. 맞아요. 그때 그 모의고사 보시는데 자꾸 저한테 무당 같다고 그러셔가지고. 전 보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맞아요, 맞아요. 해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아, 네. 모의고사 보는 거 너무 좋지만, 이제 돈이 드는 거는 저는 최대한 안 하면 안 할수록 좋다. 그래서 이런 거 따고 스터디도 하시라고. 아, 근데 돈이 아깝지가 않았다, 정말. 그래서 정말, 진짜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스터디 하시는 분들한테 다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아직 좀 고민이시라면 비싸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맞아요. 돈이 아깝지 않았고, 진작할 걸 그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꼭 아,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다행이네요. 예, 도움이 되었다니. 맞아요. 이게 참 CCL이 웃긴 게, 그 평소의 습관을 돌아보게 돼요. 나 왜 리스닝 이렇게 했었지? 나 왜 말 못했지? 막 이런 거. 이거는 이제 또 제가 은비님한테 그리고 팁 진짜 많이 드렸거든요. 스터디아 가가지고 꼭 이거 혼내주세요. 막 이거 꼭 얘기해주세요. 이런 거 했으니까 스터디 열심히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영어를 진짜 못해도 의지만 있으면, 너무 한국인스러운 표현일까요? 의지만 있으면 사실 4주 안에 되는 분도 진짜 많긴 해요. 그래서 내가 시간이 진짜 촉박해. 한 번에 하긴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아까 나 뭐 이 정도 실력이면 뭐 6주 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런 거 너무 거기에 꽂혀서 시험을 굳이 미루실 필요는 없어요. 네. 저는 약간 좀 T라서 효율과 해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무조건 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스터디 하는 거, 그리고 내 습관 돌아보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해서 이것만 초반에 해결되면 사실 실력 진짜 금방 늘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영어 질문도 오픈 카톡방에서 많이 많이 해주세요. 사소한 것들. 그, 또 이게 내가 머리론 알아도 다들 알잖아요. have pp를 언제 쓰고 과거를 언제 쓰는지 알잖아요. 하지만 말로 하면 그거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사실 뱉어보는 게 진짜 중요해요. 머릿속으로 그냥 눈으로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 이거랑 진짜 듣고 말하는 게 너무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그 연습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할 때도 중얼중얼 입 밖으로 내뱉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녹음을 해서 내가 통역한 거를 들어보는 거. 이게 괴롭지만 정말 효과가 강력해요. 딱 들어보면 나 왜 저래? 같은 게 있을 거거든요. 나 왜 자꾸 이거 해? 가 있으니까 스터디까지 할 여유가 없다.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러면 스스로 들어보면 아마 느끼는 바가 클 겁니다. 그래서 그거 위주로 해가지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거 모르겠으면은 카톡방에서 알려주시고.